아빠, 그 유튜브 좀 그만 보세요. 댓글 달지 마세요. 창피해요. 아빠가 보는 그 유튜버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치 유튜브 영상 하나 보고 댓글 하나 달았을 뿐인데 자식들이 호들갑을 떨며 화를 내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 분들이 겪고 계신 현실적인 고민을 다뤄보겠습니다. 정치 유튜브 보는 것이 정말 문제일까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가족 관계가 나빠지는 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시니어와 유튜브, 현실 이야기. 먼저 현실부터 봅시다. 요즘 60대 이상 분들의 유튜브 이용률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관련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유가 뭘까요? TV 뉴스는 너무 짧고, 신문은 글자가 작아서 읽기 어렵고, 그런데 유튜브는 큰 화면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이해하기 쉽습니다. 게다가 내가 궁금한 주제만 골라서 볼 수 있고, 댓글로 내 의견도 표현할 수 있어서 좋으시죠. 하지만 문제는 가족들의 반응입니다. 아빠, 그 채널 믿으면 안 돼요. 가짜뉴스예요. 편향된 정보예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마치 내가 바보 취급받는 것 같고 판단력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서 서운하실 겁니다. 더 속상한 건 댓글 하나 달았을 뿐인데 아빠, 인터넷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도 내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유튜브 이용률이 2020년 54%에서 2023년 79%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정치 관련 콘텐츠를 보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젊은 세대와 시니어 세대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젊은 세대는 여러 소스를 비교하면서 정보를 판단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시니어 세대는 신뢰할 만한 한 소스를 정해서 깊이 있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죠. 왜 자식들이 걱정하는가? 자식들이 왜 그렇게 걱정하는지도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유튜브에는 정말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 그중에는 부정확한 정보도 섞여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될까봐 걱정하는 거죠. 두 번째, 극단적인 의견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비슷한 성향의 영상을 계속 추천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만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걱정합니다. 댓글이나 공유 활동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번째, 세대 간의 소통 단절을 우려합니다. 서로 다른 정보 소스를 보다 보니 대화가 안 통하게 되는 상황을 걱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식들도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은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정보 소스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것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생각하는 것 자체는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는 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방법과 정도의 문제이지 관심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명한 유튜브 이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주면서도 내가 보고 싶은 콘텐츠를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다양한 채널 보기입니다. 한 채널만 보지 마시고 서로 다른 관점의 채널들을 번갈아 가며 보세요. 보수적인 채널도 보고 진보적인 채널도 보고 중도적인 채널도 보는 거죠. 예를 들어 한 주제에 대해 A 채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B 채널에서는 저렇게 말한다는 것을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팩트체크 습관 기르기입니다. 영상에서 나오는 통계나 사실들을 다른 곳에서도 확인해 보세요. 네이버나 다음 뉴스 또는 정부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맞나? 하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자식들도 더 안심할 것입니다. 세 번째, 댓글 활동 조절하기입니다. 댓글을 달 때는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차분한 표현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개인적인 정보나 가족 이야기는 되도록 쓰지 마세요. 예를 들어 이놈들 다 사기꾼이야 라고 쓰는 대신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쓰는 거죠. 네 번째, 가족과 공유하기입니다. 좋은 영상을 봤을 때는 가족들과 함께 보면서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물어보세요. 혼자만 보지 말고 함께 보면서 토론해보는 거죠. 다섯 번째, 시간 조절하기입니다. 하루 종일 정치 유튜브만 보시지 마시고 다른 콘텐츠도 함께 보세요. 요리, 건강, 여행, 취미 관련 영상도 보시면 더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오프라인 활동 병행하기입니다. 온라인에서만 정보를 얻지 마시고 실제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세요. 경로당에서,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만나서 직접 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 개선하기. 가족들과 어떻게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솔직하게 이야기하기입니다. 나도 잘못된 정보를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두 번째, 자식들의 우려 인정하기입니다. 너희가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해. 나도 조심하려고 노력할게라고 말하면서 자식들의 걱정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세 번째, 서로 배우는 자세 가지기입니다. 너희가 보는 뉴스나 정보도 나한테 알려줄래? 나도 너희 관점을 이해하고 싶어라고 말해보세요. 네 번째, 경계선 정하기입니다. 식사할 때는 정치 이야기 안 하기, 손자 앞에서는 정치 이야기 안 하기 같은 규칙을 함께 정해보세요. 다섯 번째, 다른 공통 관심사 찾기입니다. 정치 외에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들을 찾아보세요. 건강, 여행, 취미, 추억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식들도 부모님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고 부모님도 자식들의 걱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무리. 결론적으로 정치 유튜브를 보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좋은 일입니다. 다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비교해보고 팩트를 확인하고 가족과 소통하면서 보신다면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는 정보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 권리를 현명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소중하지만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과 사회 참여 의지도 그만큼 소중합니다. 둘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현명한 유튜브 이용과 가족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